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아주 긴밀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지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결국 포인트는 이제 그 LLM 모델을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면 엔진의 성능에 있어서 구글에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삼성이 아예 엔진이 없는 건 아니죠. 온디바이스 기반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엔진은 아주 경량화되어 있는 작은 모델이고 그 엔진을 제대로 크게 돌리기 위해서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픽셀이라고 하는 이 구글의 또 자체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네. 이 픽셀 폰이 지금은 구글의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잘 돼서 갑자기 어떤 기능을 픽셀에만 내고 갤럭시한테 다음 어떤 버전에서 내게 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이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 어떤 이코시스템 안에서 삼성이 계속 그 안에서 제대로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결국엔 수익성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삼성 폰들에서도 대부분 이 구글 제미나이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입해야 된다거나 유료로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AI 폰을 팔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비용을 구글에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할 때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은 또 삼성만의 또 과제가 지금 주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9일 삼성의 AI 폴더블 신작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공식 주제가 울트라 경험을 펼쳐질 준비 완료라고 잡아놓고 이 삼성이 AI 중심의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이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이제 실어넣고 있는데 네. 교수님 보기에 이 삼성의 AI 한 수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언팩이 됐었을 테니까 네. 지금까지 나오는 뭐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엔 폴드 플립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이 UI를 과연 최적화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AI랑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하나씩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보여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단에 내놓을 거냐. 예를 들면 뭐 AI 비서 버튼이라든지 뭐 움직이는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바로 얘기하면 액션을 할 수 있는 이런 UI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결국 하드웨어 최적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밀고 있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번에 Z 폴드나 Z 플립에서 이 두 개가 좀 조합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전용으로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더 삼성의 반도체들을 좀 미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엑시노스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에서 얼마나 이 AI에 관련돼서 이번에 칩을 최적화했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울트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보다 아주 얇아지면서 이 폼팩터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AI와 함께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접히는 구조잖아요. 그럼 네. 접혔을 때 양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뭔가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뭐 양쪽에서 좀 다르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생태계 확장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워치도 있고 또 이제 그 링도 있고 버즈도 있고 그런 것들과 함께 AI로 어떻게까지 연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좀 같이 보면 결국엔 이 AI를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형태로 어떻게 좀 잘 소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언팩 행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예상해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G7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혁신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Z Fold 7 and Z Flip 7. These foldables are setting a new bar and taking bar-type phone experiences to another dimension. G7 시리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멀티모달 AI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 UI 8을 탑재해서
성능이 강화된 갤럭시 AI와 또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 스마트폰은 기본이고요. 뭐 반지, 안경, 팔찌까지 다양한 형태의 AI 기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써보셨나요? 제가 네. 그렇다고 뭐 다 쓸 정도로 막 이렇게 열정이 있지는 않은데 네. 가끔씩 이제 이건 진짜 써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꼭 써보거나 테스트해보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CES에 이제 매해 가면 이제 라스베가스 가자마자 하는 게 도대체 이번엔 뭐가 새로 나왔나 이러면서 다 껴보고 차보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뭐 링도 차보고 VR 기기도 차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구매를 한 건 거의 유일하게 네.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냐면 메타에서 나온 레이벤, 레이벤 글래스, 안경이요? 예, 네. 안경.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왜 사셨나요? 몇 돈을 가지 주고서.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AR, VR 기기들이 대부분은 조금 이제 크잖아요. 네. 누가 봐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쵸, 이러고 그쵸. 있죠. 네. 그것들의 최대 단점은 일단 무거워요. 아, 무겁고 이거를 끼고 있기가 오래 있으면 힘들고 그다음에 발열하고 그다음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실제로 끼고 다닐 수준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끼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VR 기기를 끼고 밖을 돌아다녀요. 그럼 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볼까요?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해결될 것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구매하신 거는 네. 그런 티가 좀 덜 나서 구매하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네. 번째는 레이벤이랑 했다라는 건데 딱 생긴 게 그냥 레이벤 선글라스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이게 메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건데 화면에 디스플레이는 없고 그럼 뭐가 다르냐? 이쪽에 카메라 하나, 라이트 하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골전도 이어폰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요거 빼고는 그냥 선글라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카메라랑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서 뭘 하는 거냐면 얘한테 왜 Hey Meta take a picture 이러면 얘가 사진을 찍어주거나 오. Hey Meta take a video 이러면 얘가 비디오를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챗GPT도 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카메라를 끼고 이거 뭐야 물어보면 요즘에 대답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한테 그냥 Hey Meta what's tha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사진을 찰칵 찍은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게 뭔지 음성으로 알려줘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뭔지 네. 몰라요. 그거 뭐야? 이러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 편하겠네요.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과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넥스트 스마트폰 폼팩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보다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안경 같은 거에 카메라 하나 들어가고 이게 AI가 제대로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강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메타 글래스의 단점은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실제 AI 한 몇 시간 쓰다 보면 꺼지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좀 발열이 있고 그다음 제일 큰 단점이 스마트폰 없이는 동작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지금 제가 보니까는 샤오미에서 비슷한 형태의 폼팩터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없이도 그런 동작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magic feature. You don't have to take out your phone. That you can just scan and pay. 글래스 종류들에서 메타나 이런 샤오미 같은 데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메타가 수익을 냈을 때 앱스토어를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이제 수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그 구조를 깨려면 아예 OS 자체, 아예 구조가 앱스토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 밖에 있어야 되고 별도의 스토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시도기 때문에 완전히 판을 뒤집는 형태.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자들이 그럼 그만큼의 그게 편하다고 느껴야겠죠. 네. 예, 편하다고 느낄 때 그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